안녕하세요. 빰빠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1,400원대에 육박을 했었어요, 새벽에. 이유는 영국 재정 우려 때문에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역시 계속적인 유럽 경제난은 결국 달러 가치를 공고하게 할 것이다. 왜냐?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축 통화, 결국 달러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궤적들이 선명하게 그래프를 그릴 것 같고요. 일단 영국의 재정 적자는 158조 원. 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이 유럽 경제 자체를 이끌어갔던, 리딩하던 그런 어떤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적자가 158조 원. 그러니까 그만큼 확대 재정 정책이 불러온 거의 재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 자체가 상당히 좀 첨단 산업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조금 뒤처지고 있죠. 이런 어떤 맹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자체가 다변화되고 이제 관세 영향도 두드려 맞기 시작하니까 영국도 지금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의 재정 적자 이 158조 원의 빵꾸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환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좀 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체력이 고갈이 많이 됐죠. 그만큼 한국의 원화 가치가 상당 부분 내려갈 전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경제가 안 좋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유로화의 약세와 동반해서 달러화의 강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모든 통화 가치는 굉장한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값,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느냐, 말려고 하느냐, 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 추가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내수 경기 악화, 수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도 1,7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9월 달 거래량입니다. 지금 9월 20일, 이번 달도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700건, 3,000건 될까 말까 한 어떤 이 서울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심리 살아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완전히 땅으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될 가능성 높죠. 지금 코스피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환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 시장의 잠재성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모든 요인은 장기적 부동산 가격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데, 한국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폭락이라는 궤적을 그릴 가능성도 높은 게 뭐냐면 부채 때문에. 지금 유럽이 부채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업 강국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를 했죠. 근데 지금 완전히 경제력 자체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니까 그 방만했던 어떤 모든 부채들이 그냥 사방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전 국가적인 어떤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쪽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많은 시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근데 계속적으로 일각에서는 매수 심리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 1,700건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 어떻게 매수 심리를 반등을 시키는지 이거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내다 보면 이 시장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던 매수자들이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시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수 심리는 한 달 상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많은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소비자 심리 지수, 특별히 서울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가 5.4포인트 오른 122.7로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금액은 지금 40%가량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거래 금액 총액 자체가 증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총액 자체가 증발됐다는 얘기는 주식시장 원리하고 똑같죠. 주식시장의 총 자산 자체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고,
주식의 그 모든 총량, 총 거래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청신호를 주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역시도 전체 거래 금액 자체가 39.5% 하락하는 추세. 서울 아파트 거래는 무려 63.9%, 경기도는 50% 감소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액도 동반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아무리 단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단기적으로 아주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 부분을 직시하시라. 이 환율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시더블로 보시면 서울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였죠. 당연히 거래 금액이 14조에서 5조로 지금 줄고 있잖아요. 65.2%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거 얼마 줄은 겁니까? 거의 9조가량 날아가 버린 거예요. 증발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주식 시장의 시총하고 똑같은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포, 서초, 강남 이 부동산 시총 자체가 엄청나게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기존에 깔려 있는 경제적 이 변동성이 거의 지뢰밭인데,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사이클링 안에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도 많고요. 경기의 거래량 역시도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거래 금액 역시도 많이 줄고 있다. 거의 50%에서 59%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결국에 가서는 이 총량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 강남상과 마용성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집값을 견인하는 듯 하게 보이지만 단기적 폭락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위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고, 집값의 정상화고, 집값이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궤적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상간에 한번 거래 보세요. 마포구, 성북구, 강서구. 이 대표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이 마포구 아닙니까?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억 6천 정도니까 대폭락이죠. 이 정도면 27억 했던 게 20억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는데, 이 정도 이 추세로 파이가 깨져나간다면 다음 주 추세 그리고 10월달 추세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높고요. 성북구 역시도 동부 센트럴빌이 3억 6천, 강서구에 위치한 대림 경동도 3억 2천 정도, 20%에서 30%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치알스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떨어져 나가고 있고, 브라운스톤 공덕도 6억 3천, 그리고 레미안 공덕 5처도 3억 6천 정도로 마포가 그만큼 올랐던 것에 비해서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포구 거래량은 지금 단 81건에 그치고 있죠. 이 거래량은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거래 단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총량 금액에서 깎아먹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가도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북구 레미안 역시도 지금 4억 떨어지고 있고요. 동부 센트럴빌 역시도 3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가 대표적으로 하락 단지로 지금 등재가 되고 있는 것도, 각계로 봐도 성북구의 아파트 이 가격 자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거래량 보시면 성북구가 지금 137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북구도 어느 정도 5월달, 6월달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많이 증폭을 했었죠. 600건 이상 올랐었는데 지금 137건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강서구가 대림경동이 3억 2천 떨어졌다고 했는데, 강서구도 각계로 보자면 마곡 엠벨리 3억, 대림경동 3억 2천, 대림경동 역시 3억 2천, 한 20% 가까이 이제 하락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역시도 강서구는 122건, 잘 나갈 때는 600건 이상 뚫었었는데, 그만큼 지금 상당히 거래량이 위축돼 있다는 얘기는 거래 총량, 거래 총액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단기적 하락세 이제 9월과 10월을 넘어서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시그널을 보이면서 규제를 연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살짝 우회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은
뭐 단기적 상승세가 뭐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앞으로 이 환율 부분이 상당히 아파트 시장의 가격 단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굉장한 변동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바로 관세 이슈. 결국 관세와 환율은 묶여 있는 겁니다. 관세 자체가 지금 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환율 자체가 지금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내려가면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 아파트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예외 사항. 결국 관세에 물려 있고 한국은 지금 부채에 물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자체가 견고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가 통계학계 공동포럼에서 환율이 뭐 관세 이슈로 말미암아 65원 상승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지금 결착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뭐 23만 1000건 때문에 한 주 전보다 뭐 3만 3000건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경기적 어떤 불확실성 역시도 안전자산 쪽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계속적인 어떤 강골의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상당히 경기 악화 궤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달러의 강세, 결국 한국 시장 역시도 이 달러 강세를 이기지 못하고 관세가 또 딱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수익 부분의 GDP 그리고 개인 소득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가 환율로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구매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 부분 훅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 경제 기저에 즉 관세 변수, 환율 변수라는 이 양날의 칼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지금 열심히 단기적으로 뭐 펌프질하고 뭐 어떻게 쓰든 호가세로 버텨보려 하지만 엄청난 폭락에 이르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실질적으로 미국과 통화수합, 그러니까 통화수합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의 이 외환 보유고가 좀 텅텅 비어 있으면 좀 위기 상황, IMF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때가 되면 달러를 우리 계좌로 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런 수합의 어떤 형태가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이 거의 뭐 거절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되면 결국 환율은 2,000원까지 직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굉장히 위기 섞인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정부도 달러 마통을 지금 요구를 했지만 미국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미 통화수합 주요 일지를 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적으로 통화수합 이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관세 문제 때문에 이게 빵 터지는 바람에 야 이거 통화수합 자체가 선순환되지 못하면 앞으로 외환보유고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빨간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비상구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도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200억에서 3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근데 어떻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일성에 가까운 어떤 말을 워딩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여기서 3,500달러를 미국에다 쏴줘 버리면 이거 남는 거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600억 달러 가지고 뭘 합니까? 뭐 뭔가 이게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어벽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200억, 300억 최소 맥시멈 이것밖에는 조달하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이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예요. 3,500억 달러. 그래서 이게 지금 관세 부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정적인 어떤 타협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뭐랄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관세는 지금 25%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세 부분이 이제 환율과 딱 연동이 돼서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폭락에 가깝게 하향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당장 한국 해외 투자가 13.4% 줄어들고 있고요. 관세 충격에 대미 투자 뭐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심지어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죠. 차 관세보다 높을 수도 있다. 지금 25% 우리가 맡고 있고
일본이 지금 15%씩 맡고 있는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관세, 반도체가 100%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지옥문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어떤 경제 기반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의 구매력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뭐 발등에 불똥 떨어진 심정으로 지금 15% 적용 조속한 한미 합의 기대하겠다. 뭐 이례적인 어떤 발표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일이죠, 회사에. 그죠? 앞으로 지금 뭐 그동안 뭐 가격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미국 시장 공략했는데 이건 이제 일본 차가 더 싸져 버렸으니까 이거 뭐 지금 뭐 이 매출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도 뭐 높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야 이거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쏠려가는 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이제 27조 원 줄입니다. 결국 이게 다음 주나 아니면 10월 달부터 확실하게 지금 주담대 부분 파이는 줄어들고 이제 기업 대출 부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 모든 시중은행이 이 시스템 자체가 재편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담대 위험 가중치 적용 기준도 지금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개선 방향 RW 그죠? 현행 기준과 개선 방향 확실하게 다른 어떤 컬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주담대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담대를 뭐 듬뿍 받아가지고 거의 뭐 자기 자본은 20, 30%밖에 안 되고 70% 이상 주담대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결국에서는 갭 투자도 끝났고 투기성에 가까운 어떤 아파트 매입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을 자기 양껏 사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은 거의 이제 공룡의 멸망 시대를 맞게 되는 거고 이렇게 금융당국의 정책 전환, 금융 대전환 대표 과제가 150조 이상의 국민성장 펀드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타이트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이유. 결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변동성에 한국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량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고 거래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매수 심리 뭐 어쩌고 다시 또 올라간다 반등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좀 잘 지켜보시라. 지금 뭐 7만 9천 건 이제 8만 건에 해당하는 매물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만 건 되면 이제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는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지표나 환율과 관세를 봐서는 결국에 가서는 한국 부동산 집값은 확실하게 하반기를 돌아서 내년 상반기에 엄청난 분수령 가격 조정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 굉장히 지금 혼조세입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관세 변동성 너무 크다. 한국 경제에 당연히 영향받죠. 개인의 구매력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 더 이상 뭐 금융당국에서 방관할 수 없으니까 주담대 27조 원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차곡차곡 저축해서 뭔가 현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돌아가고 투기성에 가까운 어떤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펌프랑 목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